정치권에서 물러나 있던 여야 원로 정치인들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무너진 정치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연륜을 바탕으로 정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정치 쇄신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선 국회의원 출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 기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부산입니다. 설마 이 추위에 출근길 인사하시다가 뭐 잠깐 전화하시는 건 아니죠? 예, 추위에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하셨는데 네. 지역 돌아다녀 보시니까 주민들 반가워합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많이 해묵은데 왜 또 나왔냐, 이렇게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총선 출마 선언하시면서 왜 나왔냐 그러니까 후배들이 너무 못해서 나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늘 욕을 먹어왔잖아요. 근데 요즘 후배 정치인들이 옛날 정치인보다 정말 그렇게 못합니까? 좌우 여야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가지고 그 속에 곧 갇힌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양극단 세력이 국회에서 마치 패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를 도배질하듯 붙인 현수막에 서로 상대를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또 제일 또 보기 싫은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등 국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런 예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패싸움 같다, 저주스러운 표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심지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당장은 이제 당내 경선 이제 거쳐야 할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중진 감점에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요. 궁극적으로 대표님 본인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입니까? 저는 당선 가능성보다 우리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해야만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 환경을 하러 나왔고 저는 과거 당 대표할 때에 우리 지역에 저에게 도전해라 해가지고 신인들 3명하고 같이 경선을 해서 제가 공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 네, 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선 올드보이들의 귀한 출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 신인을 뒤에서 밀어주지 않고 직접 나서는 건 구태 정치가 재현될 것이다. 또 심지어는 일종의 노역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서 지혜가 높은 골든보이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골든보이요? 예. 초선이 50%가 넘는 국회가 정치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지요. 그런데 너무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이나 선수로 구태 정치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제 여권에서 김무성, 이인재, 야권에서 박지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네 분을 한꺼번에 모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뭐 혼자서 상상으로 한번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그게 뭐 예, 다들 지금 선거구에 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모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네네. 이번에 이제 가장 핫한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제가 이제 묘사를 해보면요. 한 위원장이 눈발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 도착했더니 한 위원장이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하고 약간의 스킨십이 있으면서 어깨를 툭 치고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뭐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한 컷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서로 간에 뭐 오해가 있는 것이 그러한 장면으로 풀리는 것 같다고. 두 분 사이가 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은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곧 봉합이 되고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사진 같은 한 컷은 되게 뭐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따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대통령실이 일정을 조정했고 이게 뭐 같은 날 그런 화재 현장에 가는데 지금 이런 약간 미묘하고 민감한 시기인데 따로 가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조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갈등 봉합 효과가 좀 극대화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껄끄러운 상황에서 왜 한 위원장을 보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면은 서로 통화하고 대화하면 금방 풀릴 일인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가 생기고 네.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하튼 이제 일단은 봉합입니다. 꿰매놓고 네. 붙여놓는다 이런 뜻인데 반면에 이제 다시 말해서 불씨가 남아있다는 건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에는 당헌 당규가 있는데 이 당헌 당규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뭐 잘하고 계시지만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다 할 필요가 없고 때론 침묵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좋은 대답이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저 뒤에 만약에 그 한 위원장 멘토라면 뭐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근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과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갈 길이 급하죠. 수도권 의원이나 그 출마자들 중도층 유권자 끌어오기 위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반면에 이제 친윤계 인사들은 핵심은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다. 김 여사는 정말 피해자다. 사과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공세를 펼쳐서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이것은 공방으로 갈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야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 나쁜 의도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게 국민 보시기에 안 좋았다면 뭐 제가 잘못했다 하고 말씀하는 게 빨리 끝내는 것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있고 윤 대통령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니까 일부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사과할 뜻도 있다는 이제 보도가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여권에서 좀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뭐 김건희 여사가 억울한 면은 있지만 대통령이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더 뭐 적합하다 혹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김 여사가 직접 나오실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문 자기의 마음을 실은 사과문 하나 내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서 86세대 청산 같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핵심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의 정청래 의원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비대위원은 어느 시점에서는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위해서 사퇴입니까? 아니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입니까? 뭐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사과를 분명히 했고 예.
됐고 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또 필요한 존재고 그 이미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난 뒤에는 출마를 위한 사퇴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 뭐 마포울이 됐건 어디가 됐건 뭐 후보로서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예,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유가 뭐죠? 선거라는 것은 결국 국민적 관심을 어디서 많이 고조시키고 언론을 이렇게 많이 끌어다니느냐 하는 그게 큰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의원들이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원들을 표적으로 내가 저 의원을 잘못된 의원을 가서 잡아가지고 국회 품격을 높이겠다. 이러한 지금 그 뭐 소위 말하는 자기 공천이죠. 그래서 그러한 걸 하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불러일으키고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면 충돌은 기획 즉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만나니까 이건 화해 쇼다. 이게 이제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이제 지나면서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민주당 공식이 일정 부분 깨졌고 당정 수직 관계 시선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그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기들 할 일도 많을 텐데 나배당 그런 부분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들 위주로 발언을 갖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정치의 품격이 떨어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좀 삼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다니니까, 통을 잃고 다니니까 상당히 위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황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은 당무 개입, 대통령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이나 이제 친윤계 에선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다가 약간의 오해로 벌어진 일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당이든지 그 1호 당원이 제일 중요한 당원이 당에 잘하라고 의견을 개진한 걸 가지고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종합해 보건대 정면 충돌에서 갈등 봉합까지 이제 과정을 이제 대표님도 보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대화로 서로 합의하고 협상하는 게 정치의 기본인데 우리 당내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기고 이견이 있으면은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풀릴 일을 제3자가 나서가지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자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기자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고 침묵도 어떨 땐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좀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갈등을 봉합하긴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 앞에 김건희 여사 문제, 김경률 위원 문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 이제 풀어나가야 할 민감한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표님이 한동훈 위원장 멘토라면 지금 어떤 조언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북한에서 볼 때에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김경률 위원이 지나친 발언을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 앙도 안 했던 문제를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죠. 그럴 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과했다 하고 발언을 취소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걸 즉각 해결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에서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공교롭게 서울 마포을이라든지 인천 계양을 앞에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김경률 비대위원회 출마를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해 줬었고 이제 후자는 인천 계양을은 현재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던 그런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룰 어떻게 보세요? 253개 지역구 중에 절대 다수는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지만은 과거에도 3번 연속 낙선한 지역은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컷오프 되는 거죠. 전략 공천하는 것보다 컷오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직 당협위원장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김경률이나 원희룡 두 분이 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스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마포 지역은 3번 낙선했으니까 우선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선 공간에서 그런 원칙을 세우면 거기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인천 계양을은 윤영선이라는 당협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분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건 상당히 상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로는 윤영석 당협위원장을 설득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원희룡 의원이 가가지고 경선해야죠. 경선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규정,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감점 규정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원래 있던 룰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것은 선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천하는 것이 공천인데 3번 연달아 떨어진 사람을 또 공천해가지고 그것은 물론 잘해가지고. 제 말은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이거 아까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3선 의원. 예,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신인들을 등장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한 분들에게 감점 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 출마 선언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불출마 선언한 지 하루 만의 일인데요. 출마의 변으로 이재명의 심장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자객 출마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연구가 있는 데를 가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죠. 네. 그런데 서울에 서대문가 어디에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니 다시 또 뛰어넘어가지고 성남 분당에 가겠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서 야권이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경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 삼을 일이라고 보세요? 저는 경호처장이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호 의원이 지나치게 하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전라북도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를 다 모여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 자리에 그렇게 큰 소리로 난장판을 치게 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호법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랐던 건데 그러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 정도 표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3지대 움직임 활발합니다. 만약 공천 받지 못할 경우에 제3지대 합류 가능성 있냐는 질문을 받고 대표님은 이준석 대표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근데 제3지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은 양 거대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3신당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당대표 출마했을 때는 제가 좀 도와줬는데 대표 되고 난 뒤 하는 운동을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같이 정치할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신당의 합류 가능성은 열려 있으세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 없으세요? 저희 당 내에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에 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라도 깨끗하게 선고를 갖다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무성 네, 전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